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전 결혼 전에는 꾸미는 게 관심이 많았고 조건 좋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여러 남자들의 구애를 받았던 나름 자부심 있던 또래의 미혼 싱글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은 편이었지만 전 외모에 자신이 있어서 옷이나 메이크업, 가방 등에 힘을 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자연스레 그런 걸 선호하는 남자들과 애프터를 가지고 만났고요. 저 역시 남자들의 키나 얼굴 같은 외모를 많이 본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겉보다 속이 중요하니 얼마나 제게 잘하는지를 봤어요.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정성을 들이고 매일같이 찾아와 저만을 지극하게 사랑해주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때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행복했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주말에는 멋진 곳에 드라이브를 떠났고 휴가 때면 여행을 다니며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둘 다 아이 생각은 없었기에 딩크족까진 아니어도 이렇게 늘상 자유롭고 누리며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진요. 우연한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제가 난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위중한 병은 아니었지만 계속 복용하는 약을 먹어야 한다는 주치의의 말을 듣고 우울해졌지만 그래도 불임이 아닌 게 어디냐 싶어서 친정과 시댁의 배려로 보양식과 한약을 먹으며 몸 관리를 해나갔습니다. 양가에서는 손주를 보고 싶다는 욕심에 아마도 그러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은 제게 물심양면으로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의 전부인 양 하나부터 10까지 저에게 집중했었죠. 전 그게 사랑이라고 확신하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호르몬의 문제인지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불만이 생겼는지 다이어트를 하라면서 필라테스나 요가, 헬스장 회원권을 등록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나서 운동할 체력도 되지 않았고 강제로 운동을 종용하는 남편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긴 결혼하고 나서 10kg 가까이 불어난 제 몸이 저도 썩 내키지 않았어도 그렇게 배우자한테 대놓고 책망을 한다는 게 기분이 몹시 나쁘더군요. 예를 들면 넌 거울 보면 살 빼고 싶다는 생각 안 드니? 다른 여자들은 매일 체중계 올라가서 체크하던데 회사에서 뭐라고 안 그래? 전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확 무너져서 욕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먹을 때는 제가 먹는 양을 노골적으로 반으로 덜어낸다든지 아예 제 건 못 먹게 한다든지 사람 속을 뒤집는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 뭐 하자는 건지 한번 덤비라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차마 대놓고 사내 못 사내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울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직장에서 너무 바빠서 점심을 거르고 온 날 집에서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정신이 있는 거니? 네 몸을 봐. 그게 입속으로 들어가나? 정신 못 차리네. 이 아파트 랭킹 1위야. 순전히 체중으로. 전 그 말에 화가 나서 음식을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와이프한테 그게 할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지 제 뺨을 세게 치더군요. 돼지 같은 년. 앞뒤 못 가리고 어디서 지랄이야? 배고프면 자빠져 자. 처먹지 말고. 와, 어떻게 이런 말을 짓거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직은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인데 이젠 사과도 하지 않더군요. 처음 몇 번은 말실수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마치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당연하게 취급을 하더군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게 할 말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외모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 이건 애정이 식은 걸 떠나서 인격 모독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을 해봤습니다. 비록 단 한 번이었지만 폭행이 있었고 언어폭력도 해당된다면서 앞으로의 행동과 모든 태도를 예의주시하라면서 증거를 모아야 한다며 이런저런 팁을 주셨습니다.
전 뺨 맞은 부위를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떼고 진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남편 핸드폰의 비번을 알아내어 야동을 비롯한 음란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파트너를 구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다니는 결정적 증거를 잡았어요. 그렇게 제 몸뚱이를 두고 구박을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이런 증거들은 물론 남편 모르게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제가 IT 계열에서 일한다는 게 이럴 때 얼마나 깨알 같은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폰에 도청 앱을 깔아두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대단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쓸만했습니다. 남편의 승용차에 블랙박스 칩을 꺼내 제 노트북에 복사해 두었고요. 하루는 그 내용을 보는데 누가 볼까 무섭지도 않은지 업소 여자와 차 안에서 별짓을 다 했더군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아주 수차례 말입니다. 그런 증거들을 모으면서 전 그제서야 남편에게 애정이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무심하게 대하고 모욕감을 주던 것도 참을만 했는데 그건 제가 그에 대한 정이 남아있을 때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증거를 모으는데도 그렇게 화가 나지도 않고 모욕감이 들지도 않더군요. 그런 제 변화에 솔직히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불리하지 않게 밥이나 청소, 기본적인 살림은 남편이 없을 때 도우미를 불러서라도 깔끔하고 맛있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서재의 CCTV와 보이스 레코더를 설치해서 때때로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집에 방이 3개였는데 안방과 서재, 손님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놀러와서 잘 수 있도록 침대가 있었는데 퇴근 후 들어와 보니 정리를 싹 해놓은 그 방이 어지럽혀져 있더군요. 안방은 트윈베드라 어차피 각 방을 쓰는 것처럼 침대가 2개라 남편이 쓰는 적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와 같이 썼겠죠. 그 방이라고 제가 무심히 놔둘 사람은 아니죠. 미리 다 장치를 해두었으니 폰으로 연동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낯선 여자와 집에 와서 즐기고 있는 것을 제 2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죠.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건지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사람을 고른 건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부간에 대화는커녕 이게 뭘까 싶어서요. 전 남편 몰래 가까운 명상센터에 가서 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했으니까요. 레깅스 같은 옷이 아니라 편한 복장으로 명상 위주의 요가를 하는 거라 부담도 없었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배고파도 천천히 식사를 했고 샐러드바에 자주 가서 밥 대신 한 끼를 대신했습니다. 제 몸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남편과 소송을 하기 위한 증거 수집은 이미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래서인지 운동에도 식단에도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체중은 아주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란 작자는 그걸 눈치채고 다시 살살 저를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잘 벌지, 집안 좋아서 유산 다 물려받을 건데 잠시 살 좀 쪘다고 저런 여자를 버리긴 아까웠나 봅니다. 하지만 이미 더러운 속내와 지저분한 관계들을 제가 다 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전 준비했던 대로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다는 듯 아주 놀라서 절 설득하려고 다가서는데 정말 소름 끼쳤거든요. 뭘 하려고 하든 이미 그러기엔 늦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저희 쪽 변호사의 체계적인 소송 준비에 남편의 멘탈은 바사삭 무너져 내렸고 결국 전 승소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지만 말이죠. 위자료도 제법 받았고 제 무너진 자존심은 조금이나마 회복되었습니다. 선거 공판에 출석할 당시에 제 몸무게는 결혼 직전의 체중과 엇비슷해졌어요. 전 이혼뿐만 아니라 남편의 지저분한 관계들도 지속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직장 사람에게 영상을 캡처한 것을 보내기도 했고 시댁에도 물론 알렸고요. 뭐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이런 지저분한 관계들이 다 직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렇게 해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제가 더 아쉬웠는지 저희 친정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울고 거기에 시부모님까지 끌고 와서 진상을 한번 제대로 부리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나가서 아주 쓰레기 치우듯 후련하게 밀어내버리셨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에게 끌려가다시피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요. 소송이 마무리되고 그 후에 저를 인간으로 존중해주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 있습니다. 거지 같은 인간과 만났다고 해서 연애까지 다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요. 이 남자는 제 외모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덤덤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물론 전 남편에 비해 조건은 훨씬 더 좋았고요. 같이 야심한 밤에 치킨과 맥주를 곁들이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곤 하는데 그 시간들이 참 즐겁습니다. 연애하는데 이거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소 문제는 현재는 약을 끊어도 될 정도로 호전이 되었고 자연 임신까지 바라볼 정도로 좋아졌네요. 이래저래 감사한 일이 많은 요즘입니다. 전 앞으로 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인간과 보냈던 시간 동안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전 부모님 두 분 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라는 직업이 제 진로라는 생각으로 진학하여 지금 마취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맞선 자리도 많았고 같은 병원 동료들도 대시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라는 직업이 워낙 일의 강도가 세고 힘들다 보니 즐겁게 늘 웃고 신나는 일을 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 저를 잘 알았던 정신과 전문의였던 선배가 어느 날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렇게 뮤지컬 단역 배우로 있는 멋진 남친을 소개받았습니다. 정말 이쪽 일을 하는 사람들의 외모는 타고나는 건지 정말 얼굴을 딱 보는데 광채가 나는 듯 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인물인데 너무 멋진 비주얼에 뿅 가서 첫 만남부터 일사천리로 진도가 이어졌습니다. 가끔 멋있는 배우 덕질하는 동료들을 이해 못했는데 제가 겪어보니 공감 100배였어요. 게다가 집안도 괜찮은 편이라서 금전적으로도 부족해 보이지 않았고 나이는 좀 있었지만 외모가 젊어 보이니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딴 딸아는 안 된다고 반대하시다가 직접 만나보시고는 바로 허락했을 정도로 그는 정말 인간으로서 이성으로서 매력적이었습니다. 다만 데이트하는 상황이 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박하고 숨어서 해야 하는 고통이 있어서 각자의 집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직은 단역 배우라고는 해도 팬층이 좀 있었고 저는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남자 역시도 이제야 좀 배역도 맡아가고 있던 터라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 이런 식의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 나름 이것도 스릴이 있더군요. 들킬 듯 말 듯 치고 빠지다가 집에서 실컷 미래를 즐기는 짜릿함까지 더해져 전 그 남자에게 더 폭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즐거운 연애를 했던 탓에 저는 결혼에 대해 성급했던 것 같고 쉽게 마음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저와의 결혼을 반기는 눈치였어요. 일단 호텔에서 예식을 하고 양가 친인 쪽도 가까운 분들만 모셔서 예식을 치렀고 축의금도 받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예식까지는 불과 반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었어요. 그가 출연했던 뮤지컬이나 그가 좋아하는 영화 등을 보면서 저는 현실과 드라마 속의 배역을 혼동하기도 했고 그냥 남친이 하는 뭐든 다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공부만 하며 살아온 저에게 남친은 정말이지 새로운 존재였고 절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혼집은 남친이 사둔 빌라로 정했고 전 인테리어만 신경 쓰면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괴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뮤지컬이나 연극 쪽 바닥도 생각보다 좁은 편이었는데 그곳에 있던 남친을 소개해줬던 선배가 자신의 친구가 말해준 이야기라며 결혼을 보류하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그런가 했는데
남친이 그쪽에서 아주 더럽게 노는 걸로 유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슬슬 그쪽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소속되어 있던 소속사에서도 알게 되어 현재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미 남친에게 빠져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더러운 루머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참 바보가 아닌 이상 많은 사인들이 있었는데 그걸 죄다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한 제가 세상 바보였다는 겁니다. 순진한 건지 모자란 건지 전 그저 남편의 말만 믿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얼마 뒤 일상으로 돌아와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새 작품을 위해 오디션도 보고 한다며 나름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의 하루하루는 무난하게 지나가는가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은 어떻게 잘 지냈고 그 사이에도 남편은 오디션을 여러 곳 도전했지만 딱 한 번 아주 단역으로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더러운 소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가 싶어서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꿈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 지금은 그저 휴식기라고 생각하고 좀 쉬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버는 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는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휴식기를 주고 나서는 별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막상 저는 일하러 나가고 남편은 매일같이 집에 있다 보니 사소한 다툼이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살림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도우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좀 민망하다고요. 일하려고 들어가서 보면 남편이 거의 벗다시피 한 채로 잠을 자고 있고 요리를 해놓아도 제때 먹지를 않아 끼니도 거르고 그래서 버리는 음식도 많아졌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휴식기라고는 했다지만 그래도 매일 관리를 해가면서 살아야 하는 직업이 배우일 텐데 어쩜 저렇게 게으르고 관리도 못하나 걱정이 되었고 혹시나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남편의 말만 믿었던 건가 싶은 생각이 그때서야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소속사에 연락을 했는데 소속사에서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 배우에게를 갈 수 없을 것 같아 계약을 해지한 상태이며 남편이 이미 손해배상까지 마쳤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남편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와이프분이 아무 내용도 모르셨냐고 하기에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뜻 이야기를 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 소속사 홈페이지에 비공개 글들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그 글들을 인쇄해서 주길래 받아왔습니다. 전 그 게시판의 내용을 보고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친했던 다른 배우 준비생들의 엽기적인 행각들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은 셋이었는데 그렇게 그 여자들과 남편 일행이 아주 미친 듯이 놀았던 거였습니다. 그냥 루머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클럽에서 만난 여자들과의 하룻밤은 기본이었고 상대를 열어두고 밤을 보냈다는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진 속의 인간들을 보니 뭔가 하나가 의사로서 떠오르는 게 있더군요. 바로 술뿐만 아니라 약품을 사용한 것 같다는 것이었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글의 여자들은 나중에는 이들에게 폭행까지 당하게 되었고 그 일들이 저와 남편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순간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배신감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과 내가 한 이불을 덮고 있었구나 싶어 토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셋뿐이었겠습니까? 이미 그 전에도 무수한 여자들과 신나게 즐겨댔을 거라 생각하니 우선 제 몸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인간은 좋다고. 그렇게 선배가 말렸는데도 저는 미친 콩깍지가 쓰여서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참,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랐죠. 변명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전 남편의 좋은 점만 골라서 사랑했던 겁니다. 저는 사람을 사서 그 여자들의 인적사항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뒤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그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더니 소송을 하고 싶지만 자신들은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에 만날 때쯤 폭행을 당했던 이유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안 온다고 하는 겁니다. 전 그녀들에게 그 증거들을 복사본으로 해서 부탁을 했고 이것에 대한 사례를 소송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과 저는 각각의 맡은 일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곧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질 것은 예견된 일이었으니 저 역시 남편을 불러 해결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모처럼 코스 요리를 세팅해놓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 일이 바빴는지 어디서 또 다른 여자와 놀다 들어오는 건지 새벽에야 들어왔더군요. 이미 늦은 시간 들어온 남편에게 전 증거물을 보여주고 우리 이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더러운 루머일 뿐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당신마저 날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데 아주 가증스러워서 말하는 주둥이를 후려쳐주고 싶었습니다. 그건 소송을 해보면 루머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고 나는 그동안에도 너랑 한 입을 덮고 지낼 수 없다고 지금도 구역질 날 지경이니까 좋게 협의 이혼으로 해줄 테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당신 집까지 모든 사실이 알려질 텐데 그거 괜찮겠냐고 물으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더니 저보고 비열하고 야비하다며 힐난을 하더군요. 참나, 누가 비열하고 야비한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이런 똥통에서 빨리 빠져나오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씹어 삼켰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틀 뒤 법원으로 가게 되었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 바로 그녀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의 이혼만 기다리고 있던 터라 일은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의 이혼이 끝인 줄 알고 있다가 그녀들이 소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 열이 많이 받았나 보더군요. 멍청한 자식이 그 길로 그 여자 중 한 명을 찾아가서 또 후드려 팼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 여자 입장에서는 땡큐였겠죠. 저항도 않고 온몸으로 맞고 바로 죄 하나를 더 추가시켰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었던 그 인간도 그 집안도 순식간에 파사삭 주저앉았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래저래 감옥 안 보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쓰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 역시도 그런 증거들로 이혼 소송으로 갔으면 위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렇게 돈이 아쉬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인간과 한순간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흙탕 싸움은 그들끼리 하게 두었고요. 그 여자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줬지만 그렇게 다른 인간들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끼리끼리 그런 게 좋아서 만나서 놓은 것일 테니까 말이죠. 여튼 제 나름대로는 제 손에 똥 안 묻히고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그 이후로 일에 열중했습니다. 하마터면 이제껏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과 커리어에 완전 말도 안 되는 오점을 찍을 뻔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습니다. 물론 그 사람과 결혼했던 것 자체가 오점이긴 하지만요. 또 한 번 사람의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세상 멍청한 여자였지만 이제라도 빠져나왔으니 그것에 위안을 얻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부모님은 제가 이혼한 이유가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한번 시원하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에 결혼 7년차 남자입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할 그럴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처음 같은 직장에서 만나 공통점이 많은 서로의 모습에 끌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둘 다 내성적이어서
누구 앞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친구도 없어서 서로 많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회사 내에서 불편한 시선들도 있고 소심한 성격에 그런 불편한 눈들을 보며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 아내는 결혼 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직을 고려했으나 나이도 있고 결혼을 한 유부녀다 보니 받아주는 곳이 없더군요. 그냥 이참에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내에게 이제 일을 그만하고 쉬라고 했습니다. 형편만 넉넉했다면 저 역시도 아내가 전업하기를 희망했던 터라 이르지만 잘 됐다 싶어서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아내도 일찍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한 탓에 난생 처음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집에서 편하게 쉬는 걸 반겨했습니다. 쉬는 것도 몇 달은 즐거웠지만 아내는 금세 무료해했습니다.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매일 집에만 있으니 많이 갑갑하고 퇴근하는 저를 기다리기만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보면 어떠냐는 식으로 제가 먼저 권유했습니다.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강아지 때문에 가족끼리 대화할 이야깃거리도 많아져 화목해지기도 하고 산책을 매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 않는 아내가 바깥을 다니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건강도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강아지를 싫어하지도 않지만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던 건 또 아니어서 망설이다가 본인도 갑갑한 일상에 실증을 느꼈는지 저희는 곧 데려올 강아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그 순간에 우연히 제 지인이 강아지 새끼를 낳았는데 분양받을 사람을 찾고 있어 냉큼 제가 데려오겠다 라고 말하고 데려와 버렸습니다. 마치 저희가 찾던 순간에 눈앞에 나타난 아이라 운명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게 막무가내로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 데려올 때 4개월 말티즈였고 이름은 구름이라고 붙여줬습니다. 둘 다 강아지를 처음 키워보기도 했고 평소에 강아지를 만져본 적도 없던 저는 무작정 구름이를 데려오고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라 사료를 물에 불려서 줘야 하는지도 몰라 건식 사료를 그냥 줬다가 토하는 바람에 아내랑 울면서 병원에 뛰쳐갔던 적도 있었고 발톱을 자르다 깊게 잘랐는지 피가 나면서 깨갱하는 소리에 또 병원에 달려가기도 하면서 구름이에 대해 조금씩 공부하고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소변도 못 가리고 조금만 사료양이 달라지거나 바뀌면 토하기도 하면서 저희 부부의 애간장을 녹이던 구름이가 나이가 차츰 들어가면서 그렇게 예뻐지는 게 신기했습니다. 힘들게 퇴근하고 들어오면 몇 시이건 가장 먼저 달려와서 반겨주고 집에서 항상 제 배 위에 올라와 잠이 드는 구름이를 보며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제 자식 같더군요.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만날 사람도 없이 혼자 집에서 TV나 보던 아내가 이제는 구름이가 생기고서부터는 산책도 다니고 또 그러면서 강아지를 키우는 다른 분들과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구름이 때문에 집에서 웃음이 마를 날이 없어지니 그렇게 밝아지는 아내를 보며 저 또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아이를 갖기로 한 뒤에 생겼습니다. 결혼 초기에 넉넉하지 못한 형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급여도 올라가기도 하며 빚도 하나씩 갚다 보니 여유도 생겼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결혼한 지 6년이 지나서 아내도 저도 나이가 들어 더 늦추다가는 아이를 원해도 갖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주변에서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는 질문에 돌려 말하는 것도 지치기도 했고요. 낳을 수 있는데 낳지 않는 것과 이제 더 이상 원해도 가질 수 없다는 건 참 큰 차이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한 끝에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갖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피임을 했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었던 거지 갖기로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노력을 해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부부가 나이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2년을 넘어가니 많이 지쳐갈 때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완강히 병원에 가는 걸 거부하더군요.
자기가 문제 있는 것처럼 취급당하는 게 싫다면서 거부를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하는 제게 아내가 한참을 뜸을 들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같이 검진을 받고 조금 더 노력해보자는 거야. 아니야, 갈 필요가 없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왜? 나 당신한테 말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나 사실 불임수술 받았어. 임신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불임수술이라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임수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더 이상은 거짓말 못하겠어. 작년에 생리가 없어 테스트기를 했는데 2줄이 나오더라. 그런데 그 순간에 기뻐야 하는데 순간 구름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평소에도 강아지를 싫어하는 우리 엄마 생각도 났고 그냥 아이가 생기면서 바뀌게 되는 내 생활들을 자꾸 생각하게 됐어. 임신을 했었다고?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고 구름이야 당신이 함께 있는 집이 좋아. 그런데 아이가 생기게 되면 지금과 같은 행복을 다시 못 느낄 것 같아. 사실 아이가 생기게 되면 우리 엄마는 구름이 다른 데 보내라고 할 거고 오빠 집에서도 애랑 걔는 같이 못 키운다고 하잖아. 우리 구름이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얘는 다른 집에 가서 못 사는 애야. 아니 그래서 지금 임신을 했는데 혼자 수술을 했다는 말이 맞냐고. 그래. 아내는 구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게 싫기도 하고 만약 구름이를 계속 데리고 키운다고 해도 아이와 구름이 모두에게 사랑을 주며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저 몰래 수술까지 받고 왔다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가질 생각을 접고 불임수술까지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구름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겠다니 그리고 잘 키울까 걱정이 된다고 한들 수술까지 결심한 아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 몰래 아이까지 수술을 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아내가 혼자 고생을 하고 건강까지도 걱정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보다 그 당시에는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아이를 지운 아내가 너무 미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일들을 저와 이야기 한 번 없이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름이는 그렇게 끔찍히 아끼면서 그보다 더 소중한 우리 부부의 아이의 생명이 그렇게 아내에게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고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애초에 아이를 갖기 싫었었다면 저와 상의라도 하고 서로 조율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아이를 제가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내의 의견이 무조건 먼저 고려돼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일방적인 아내의 행동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이제 다시는 우리 부부의 아이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답답하고 가슴이 아려옵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내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지금 이렇게 행복하니 이렇게만 계속 지내자고. 괜히 그런 일이 있고 나니 구름이도 저는 보기가 싫습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이지만 괜히 구름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만 같고 처음 구름이를 데려오자고 이야기를 꺼내고 데려온 제가 너무 후회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로 몇 번 대화를 이후에 했었지만 오히려 아내는 아이에게 집착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네 애를 낳기 위해서 결혼한 건 아니지 않냐며 묻는 아내에게 저는 더 이상 설명하기도 싫고 지쳐만 갑니다. 현재는 아내가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 집에 있기 싫다며 구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매번 반기던 아내와 구름이가 없으니 매일매일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차라리 아이를 포기하고 아내에게 용서라도 구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존재도 몰랐던 우리 아이가 먼저 생각이 나서 차마 그렇게 아내에게 말은 못하겠더군요. 막막하고 적적한 마음에 반차를 쓰고 휑한 집에 들어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